그러면 재취업. 네. 재취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너무 너무 어려운 얘기만 예. 할 건데 재취업도 이게 너무 예. 쉽지가 않죠. 재취업을 가장 쉽지 않은 가장 재취업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인구가 워낙 많아요. 예. 50대가 870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자리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재취업에 맞는 일자리들이 흔히 말하면 그 우리 옷으로 말한다면 그 유니클로 같은 그러니까 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스타일하고 그 PT 맞는 일들밖에 없은 거예요. 아,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네, 패스트푸드로 좀 예.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예.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일자리들만 우리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면은 배도 나오고 몸집이 이렇고 핏도 안 맞는데 이런 옷들을 못 입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보통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한 10% 정도 이 정도만 거의 비유하자면 그렇다. 재취업 정도가 10% 정도만 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왜 영화 앤서니 헤더웨이 나왔던 영화 로버트 예. 드니로였나요? 그렇죠. 나왔던. 같이 나왔던 영화에 보면 예. 그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예. 그 기업에서 그래도 그 벤처 기업에서 앤서니 네. 헤더웨이를 도와서 이렇게 예. 잘 꾸려 나가도록 인간적으로 도와주기도 예. 하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따뜻한 영화였는데 예. 그런 어떤 수평적인 문화가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그 대부분의 가장 크게 이제 작동하는 게 뭐냐면요. 상무했어, 부장했어. 본인이 스스로. 예. 예. 내가 이걸 어떻게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에 그래도 10%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예. 한 네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연봉을 50% 이상 깎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연봉에 대한 눈높이 낮춰라. 네. 예. 50%는 깎고 예. 그다음에 직책도 50% 낮추고 예. 직책도 낮춰라. 네. 그리고 근무 연수도 예. 제가 뭐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3년 정도만 하겠다. 그래서 근무 연수도 뭐 평생 직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그래서 근무 연한까지 좀 낮추고 이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말 그대로 로버트 드니로처럼 예. 그분처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사람들이 그렇죠. 재취업을 할 수 있죠. 예. 뭐 그분은 뭐 20대 때 뭐 좋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한 직업 선택에 대한 것도 잘했을 거고 예.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아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모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러고 나면 40대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재취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취업 그 10%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고 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예. 나는 예.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예. 정도 수준이 계급장 떼고 예. 어떤 대기업이나라는 이 계급장을 떼고 하려면 예.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재취업 10% 안에 예. 성공하는 사람들이 못 된다. 그렇죠. 이게 한 네 가지 조건 정도 될 것 네. 같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전혀 본인이 살았던 25년, 30년과는 전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보통 인생을 놓고 보면 20대하고 50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20대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힘든 거고 그렇죠. 50대는 가졌던 걸 갖다 내려놓으니까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명보다는 황혼이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여병보다는 황혼이 더 좋다. 예.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50대들한테 예. 우리 세대들한테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들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준비를 아까 40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뭐 30대, 40대 예. 좀 빠르다면 예. 20대부터 할 예.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 예. 하여간 30, 40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예. 그리고 아마 직업적으로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캐파라는 면에서도 예. 어떤 내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자기 개발이라는 예. 측면에서도 예. 세상이 뒤처지지 않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게 예.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예. 직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 업을 갖다 만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직을 보통은 대부분 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할, 직을 갖다가 직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업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현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통업체에 있었는데 유통업체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유통업체에서 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유통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 제가 만약에 퇴직한 이후에 그때 열심히 해서 그 구조들의 것들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네요. 근데 예. 그 어찌 보면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 직책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이 업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은 게을리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퇴직한 이후에 이제 글을 쓰면서 그걸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군요. 직장 다니면서는 사실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빡빡한 일정이나 삶 때문에 네, 부품으로서 그 큰 조직의 부품으로서만 역할을 복무를 하죠. 했고 네. 거기에서 기능을 했다면 네, 최소한 40대부터는 네, 좀 큰 어떤 독수리 같은 눈으로 네, 이 조직 또는 이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가 네.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간다면 네, 그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내가 네, 차지할 수 있을 건지 네. 그리고 그때는 음. 내 업은 어떻게 예. 될 것인지 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퇴직한 이후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첫째 부분은 뭐냐면 목표가 명확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목표가 명확하다. 예. 예. 그 목표가 명확한데 이 명확한 목표뿐만 아니라 이 목표까지 다가가기 위한 기간에 대한 설정도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아. 타임 스케줄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고요. 예. 거기다 프로세스까지 다 가지고 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 플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까지 액션 예. 플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갖다 40대부터 준비해 가지고 50대 이후 60대까지 그걸 갖다가 플랜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접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서 목표에 대한 것들을 언제까지 하겠다, 음. 어떤 프로세스를 하겠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맥락을 꿰뚫는 눈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맥락을 꿰뚫는 분들이 뭐 우리 최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 맥락이 뭔가를 이렇게 꿰뚫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그 맥락을 가장 꿰뚫은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 네이클록이라고 그 맥도날드를 했던 분이 예. 그분은 그 이전까지의 모든 비즈니스를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한 것들이 그렇죠. 였는데 이걸 갖다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프랜차이즈에다가 또 하나를 뭐 붙다면 부동산업까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거 맥락을 네. 꿰뚫는 이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 업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고요. 한 사람만 더 한 대만 더 든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장의 법칙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계단식이야. 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수한 반복을 이 지루함을 갖다가 견디고 이 죽음의 계곡을 견뎠던 사람들만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는데 중간에 했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예. 50대 60대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제가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예. 파트너사 했던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음. 이런 특징은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업을 만들어라. 네. 예. 사실은 직업이라는 게 뭐 중세 근대 생각해 보면 예, 직업이 몇 개 안 됐거든요. 뭐 그렇죠. 예. 예, 뭐 100개, 200개, 수천 개 이러다가 이제 수만 개가 된 예. 거기 때문에 직업 또 만들면 되는 네.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근데 그 직업이 파이가 커지면 네. 그럼 본인이 프론티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꿰뚫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음. 꾸준하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적인 체력을 길러놓고 예. 그래놓고 어느 순간에 가면 팡 해서 이제 그렇죠. 그 시장이 예. 그때 딱 잘 맞는 거는 그거는 운일 테고. 예, 그렇죠. 그건 근데 운일 테고. 기본까지는 갈 거고 예. 그건 운일 거예요. 예. 아, 어제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예,
웹툰 작가 기안 84가 예. 본인이 공부도 못하고 예. 근데 집안에서 딱 하나 있는 자식인데 예.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예.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계속 그림 그리다가 네. 이게 웹툰을 한번 그려볼까라고 예. 하다가 예. 웹툰 작가가 되고 예. 그때 인터넷 시대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예. 웹툰 작가의 1세대가 되는 그 네. 과정이더라고요. 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만개가 되니까 예. 본인보다도 지금 이제 성공한 네.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대요. 예. 예. 하지만 여하튼 이제 네. 그 새롭게 태어난 네. 신생된 직업에 예. 쓱 들어가게 된 거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도 예. 작가로서 해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을 제가 그렇죠. 잡은 거죠. 예. 왜냐하면 퇴직해가지고 보통은 다른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쓰기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드는 얘기하고는 다를 거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갖다 그대로 퇴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진정성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틈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만들면 만들 수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을 좀 창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예. 사실은 이 만만한 시기 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만 줄이면 예, 좀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 좀 소비를 줄이면 예, 돈 한 200만 원으로도 예, 그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보통 이제 퇴직 전에 예. 엔겔 지수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소비 중에 예.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엔겔 지수가. 근데 그때 보면은 75% 정도가 먹는 거. 예. 예. 아니 저 75% 정도가 보통 뭐 그걸 빼고 난 다음에 한 25% 정도가 생필품 비용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고상위층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퇴직 이후에 지금은 보면 예. 50에서 70%가 지금 생필품이 들어가요. 생필품이죠. 예. 예. 생필품이 들어가서 그 생필품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엔겔 개수 높아질 수밖에 없지. 예. 높아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여기 올 때도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문화생활하는 것들도 효율적으로 다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퇴직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엔 책을 다 사서 읽었는데 예. 요즘 이제 도서관 가서 읽어요. 그렇죠. 구청 도서관 요새 네. 잘 돼 있으니까. 도서관 가서 읽고 그다음에 예. 여행도 이제 좀 뭐 제주도 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런 여행 하지 않고 예. 그 주말 같은데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 고궁 그리고 뭐 광장시장 이렇게 가고 그러면 너무 예. 좋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일단 평일에도 갈 수 예, 있어요. 평일에도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아까 말한 대로 뭐 200만 원 가지면 거기 살 수 있을지 여기는 한 네. 300만 원 가지고 정도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생활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생활비 줄이는 건 필수. 네, 필수예요. 예. 그래서 뭐 자동차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득이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65세까지 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크레파스 기간이잖아요. 소득을 네. 창출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기관들을 견디려고 그러면 최소한 긴축재정을 해서 엔겔 지수가 높게 해서 생필품이 올라가게 그렇게 구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네. 그래도 어디에서 뭐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먼저 좀 해주신다면. 극복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예.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뭐 비단적인 예를 든다면 전 직장에 가도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날 대하는 태도만 봐더라도 다르겠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하는 태도만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 특히 뭐 집에서도 사실 좀 그렇겠죠. 위치가 좀 예. 그래서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내려놓을 때 어쩌면 의지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거는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직장인들 지금 현재 이제 직을 그래도 가지고 예. 있으신 분들은 예. 행운이잖아요. 예. 하여간 예. 특히 이제 뭐 탄탄한 직장이다 예. 그러면 더 행운인 것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한 20년, 30년은 내가 여기에서 예. 생활할 수 있다라고 예. 하면 예.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생활 습관보다 예. 생활 습관은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 해야 되고요. 그 한 40대 정도에 전 준비할 거 부분은 한 6가지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활 습관에도 연결되고 자기 삶에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6가지가 뭐냐면 그 40대부터는 첫째 부분은 뭐냐면 퇴직 이전에 빚을 없애야 돼요, 무조건요. 아, 빚. 예. 예. 빚은 이건 그리고 빚 때문에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가장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는 부분이 빚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발목을 잡으니까 소득이 없는 순간에는 빚이 있게 되면 소득은 없는데 빚을 이자를 대출 이자를 계속 갚아가야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예금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대부분 다 선택하는 게 뭐냐면 빨리 창업하겠다 그래서 치킨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치킨집이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40대에는 반드시 빚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 이후 생활에 대한 것들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운동을 40대부터는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운동을 해라. 예. 예.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퇴직한 이후에 더 급격하게 자기 삶에 침체가 와요. 그래서 미리부터 운동을 해서 체력을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래도 뭔가 하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제2 인생을 그때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가 사실은 취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미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취미라는 것들 하나 좀 가져가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격증도 자격증. 자격증도 하나 정도는 저도 이제 자격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원이니까 또 라이센스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런 예.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 정도는 한 40대부터는 좀 준비해야지 그래야지 그 이후에 자기 삶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40대 꼭 친구하고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잘해라. 네, 예. 그때 잘해. 밖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잘하려고 하니까 예. 받아주지도 않고 아, 그렇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때는 뭐 직장 동료들도 많고 하니까 막 그 인간관계를 갖다 막 넓고 이렇게 그렇죠. 얇게 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좁고 깊게 예. 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이 부분들을 갖다가 깊게 만들어야지 사실은 퇴직 이후에 그분들의 도움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얇고 넓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재테크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좀 영리하게 예. 그렇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영리하게 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특징들을 대부분 다 가진 사람들이 예. 그 재테크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명확한 분들, 그다음에 맥락을 이렇게 꿰뚫는 눈이 있는 분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저축이라는 게 저축 없이 그냥 보통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하거나 재테크하는 면은 문제점이 꼭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소득 직장 다닐 때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고정소득을 모아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지루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의 법칙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재테크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은퇴를 앞둔 예. 또는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어떤 힘이 되는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길게 살았다면 길게 살았고 짧게 살았는데 예.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인생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반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별거 없는 일들을 갖다 꾸준하게 하면은 언젠간 나한테 별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일들이 한 번은 오더라고요. 예. 저도 글쓰기라는 걸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뭔가나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별거 없는 것들을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한 번쯤은 50대 이후에도 빛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 정선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기의 경제와 도덕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